삶이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한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재수 삼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삶이라는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려면 심판을 맡은 새 대천사의 채점 기준에 따라 600점을 받아야 합니다. 한 차례의 선행으로 단번에 600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단 한 차례의 악행이 평생 쌓은 공덕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소설에서 보게 되면 삶이란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려면 600점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엄청 좋은 일을 해도 600점이 되고요. 또 점수 쌓아놨던 걸 한 번에 나쁜 일을 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600점을 받는 경우가 한 10,000명 있으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이제 이 정도 비율인 거예요. 그중 한 명은 환생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정신이 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이제 점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환생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생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대천사들이 영혼을 심판할 때 적용하는 채점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업보를 뜻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제 이 카르마에다가 도구를 뜻하는 단어인 그라프를 붙여가지고 카르모그라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생에서 얻은 악업 점수와 선업 점수를 계산하는 기계예요. 이건 마치 제가 즐겨 차는 스마트워치처럼 작은 액정화면, 키보드가 달린 그런 모습이에요. 소설에서 사람들은 이걸 왼손에는 이제 시계를 차고 오른손에는 카르모그라프를 차고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하루 동안 자기가 행한 일들을 카르마그래프에 입력하면 점수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몇 점인지. 그래서 카르모그래프 화면에 말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나빠지고 있다는 최초의 신호예요. 이제 동물로 가는 거니까. 더 나빠지면 개, 토끼, 민달팽이, 아메바 차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뭐 파슬리 줄기, 버섯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대천사들로부터 심판받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악행을 되풀이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악업 점수가 높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베르나르가 설계한 사후세계에서 가장 나쁜 악업은 살인입니다. 책에서는 남의 죽음을 유발하는 범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잔혹행위에 만약 성폭행이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현실에서 살인과 성폭행 둘 중 어떤 것이 더 큰 악행인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 강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컴퓨터 게임 속에서 살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폭행은 금지가 되어 있다.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요. 현실의 법을 놓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폭행보다 살인이 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소설 속에 있는 악업 점수하고 비슷한 설정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 관점에서는 성적 피해를 받고 살아남는 것, 아예 살인을 당해서 죽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런 의견이 좀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인 성폭행이 더 악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우리가 뭐 총싸움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이게 전략이나 컨트롤 능력을 겨루는 놀이죠. 반대로 성적인 범죄가 묘사되는 게임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쾌락을 단순히 시뮬레이션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